김민주님의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7번째 시간, 병화와 다른 천간과의 관계. 병화가 간목을 만나면 간목은 굵고 잘 크는 나무이므로 잘라서 사용할 나무를 의미한다. 단 가을 겨울에 태어나야 굵고 굳은 나무로 자란 모습이 되니 귀한 제목으로 사용이 된다. 병화가 을목을 만나면 을목은 화초이므로 활짝 핀 꽃을 의미한다. 봄에는 진달래, 개나리 등에 비유하고 겨울에는 인삼, 더덕 등의 약초에 비유한다. 사주 구조가 조화로움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재능을 발휘한다.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병화는 양기의 최고점이므로 가장 강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만물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여 자존심이 강하다. 이때 같은 힘을 가진 병화가 또 나타나면 시기와 질투심이 많아진다. 병화가 정화를 만나면 낮의 병화가 정화를 만나면 마치 낮의 등불은 태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바와 같으므로 상관없으나 밤에 태어나면 정화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약한 사람에게 기대는 구차함이 있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라도 신약하고 경신금이 왕성하면 정화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을 겨울에 병화 또한 쌀쌀하고 추운 계절에 태어났으므로 신약한 경우에는 정화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화에 의지해서 살아가니 치사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돈놀이하거나 남에게 얹혀 사는 경우가 되므로 대우받는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병정화가 같이 있는 경우 경신금을 만나면 정화의 불기둥의 중심이 되어 경신금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높은 산 위의 태양과 같으므로 곡식을 기를 수 없는 태양이 간목과 함께 있다면 산 위의 과실수에 비유된다. 만일 병화가 무기토와 함께 있다면 높은 산과 낮은 들 중간에 있는 땅 위를 비추는 태양에 비유된다. 무토는 먼지가 되어 병화의 빛을 흐리게 하여 힘을 약화시킨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게으르거나 노력을 하여도 소득이 적다. 갑을목과 임계수가 함께 있으면 아주 좋다. 임계수가 나타나면 무기토가 없는 것이 낫다. 병화가 기토를 만나면 빛이 움츠러들어 땅에 떨어진 태양과 같아 기운을 잃게 되어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기토가 있는 자리에 따라 고생을 하게 된다. 연월은 조상 부모 자리가 되고 신은 자식 자리이다. 병화가 경금을 만나면 병화가 바로 옆에 경신금이 있을 때 경신금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이 되므로 노력은 있으나 가려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남녀 모두 돈에 욕심이 많고 돈벌이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주구조에 따라 중개자, 수개업, 해결사 등 혹은 돈을 직접 관리하는 행정직, 세무직에 종사하거나 경신금은 차갑고 매서운 기운이 강하므로 권력가가이거나 군인, 경찰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병화는 혼자의 힘으로 경신금을 녹일 수 없으므로 정화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낮에 태어나면 정화의 도움을 얻어 금을 녹였더라도 모두 병화의 업적과 영광으로 돌아온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찬사를 받는다. 경신금을 녹이는 일은 빛나는 업적을 의미하고 녹인다는 의미는 완성된 그릇을 만들었음을 뜻한다. 병화가 떨어져 있고 임수와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완성된 그릇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임수가 임으로 깨끗이 씻고 임수로 깨끗이 씻고 병화가 멀리서 빛을
비추어주는 작용을 하면 사주 구성이 아주 좋게 된다.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신금은 병화와 나란히 있으면 병신합으로 묶이게 되어 병화를 무력하게 한다. 그러나 병화가 떨어져 있고 임수가 신금 옆에 있다면 빛나는 보석이 된다. 임수로 맑게 씻고 병화의 빛으로 아름다움을 함께 뽐내는 빛나는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신금이 먼저 있고 임수가 있고 병화가 있는 거. 임수가 신금을 씻어 맑게 하고 병화가 신금을 빛나게 하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거꾸로 병화 옆에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다면 병신합으로 묶이고 임수가 역할을, 병화의 일주에 재성이 신금의 옆에 있어 합이 되니 신금이 병화를 가려버린다. 사주에서 재성 신금이 나쁜 작용을 하면 오직 돈만 쫓게 된다. 병신합으로 구름에 가려진 병화는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능력과 기량은 있으나 대가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무술, 임술, 병술, 신묘 보면은 병화 태양이 신금과 합은되지만 신약한 병화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신금은 하늘에서 짙은 구름으로 보지만 뿌리가 없고 바람인 무토가 왕성하니 구름이 흩어져 약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합은 합한 오행의 강약을 보고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다. 병화는 술 중에 뿌리가 있고 시지의 묘목이 도와주는 구조로 힘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금에 의해 합이 되어도 묶이지 않는다. 한편 신금은 옅은 구름을 의미하며 옅은 구름은 병화의 빛을 가릴 수가 없으므로 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 겨울에 병화 옆에 신금이 나타나면 병신합이 되면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자칫하면 나쁜 짓을 하거나 놀고 먹으며 남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여름에는 모든 천지 만물에 수분이 필요하므로 뿌리가 튼튼한 임수가 있는 병화는 귀한 운명이 된다. 임수는 땅 위의 물이니 태양의 빛을 가리지 않고 조우를 만족하게 한다. 그러므로 병화는 임수를 가장 좋아한다. 병화가 개수를 만나면 개수는 습기나 비를 의미한다. 비가 내리면 태양을 가리므로 개수는 병화의 빛나는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나쁘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작용 없이 화초를 키울 때 필요한 태양과 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너무 건조하고 더우면 초목이 죽거나 만물이 마르기 때문에 병화도 조우를 해결하기 위해 개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가 온 후 햇빛이 찬란히 비추어 줌으로써 자기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은 우후 신광이라고 한다. 비온 뒤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병화의 성정과 환경, 계절별 병화, 병화는 임수와 함께 생명을 길러낸다. 병화는 세상의 빛과 열을 책임지며 임수는 차가움과 습기를 담당한다. 그리하여 병화는 임수와 같이 있으며 중화되어 화초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이룬다. 병화일주가 임수, 간목을 가장 유용하게 쓰는 시기는 봄과 여름이다. 이때가 초목을 키우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목화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전문직, 기술자, 교육자, 연구직, 개발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병화일주에 왕성한 임계수가 천간에 나타나 있거나
지지에 있어도 을목만 나타나면 돈과 이성 문제로 복잡해진다. 특히 기토가 같이 나타나면 추잡한 바람둥이가 된다. 을목은 임수를 만나면 물 위에 떠있는 나무가 되거나 뿌리가 썩게 된다. 화려함과 이성을 밝힘으로 도박꾼이나 바람둥이가 되며 다시 기토가 나타나면 들판에 피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야생화가 되니 추한 바람둥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민월의 병화, 그러니까 1월의 병화네요. 병화일주가 임수가 나타나면 수와 화가 목의 성장을 알맞은 환경을 조성한다. 지지에 임목이 있어 간목을 키울 준비가 된 상태이므로 고상한 환경이다. 기묘월의 병화, 월진 묘목이 을목을 포함되어 있어 들판에 핀 꽃이 되니 간목보다 가치가 낮다. 기묘 병화, 경진년의 을묘월 병화. 봄철의 경금은 병화가 키우는 화초를 시들게 하니 반기지 않지만 재성인 경금이 연간에 드러나 있으므로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월간의 기토는 병화의 기운을 빼앗고 빚을 움츠러들게 한다. 기토가 묘목 위에 앉아 있으니 들판에 핀 야생화가 되어 천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술과 노름에 빠질 수 있다. 병화는 무토와 신금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무토는 먼지이므로 밝게 빛나는 병화의 본성을 흐리게 만들고 신금은 구름과 안개의 역할을 하여 역시 병화의 빛을 가르게 되어 싫어한다. 재성인 경신금이 나타나 목을 키우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잘라버리니 여자와 돈만 밝히는 경향이 있다. 신사경인 병술, 금왕한, 이 노래 금왕하네요. 봄철에 경신금이 나타나 자신의 뿌리인 월지 인목을 제거하므로 태어나면서 가정이 망하거나 이미 망한 가정에서 태어난다. 경신금은 재성이므로 돈만을 생각하는 수전노이며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사주에 수가 없으니 비뇨기계와 생식기관에 병이 있을 수 있다. 병화는 갑진과 같이 있으면 가장 좋고 갑자와 같이 있으면 그 다음이며 갑신과 같이 있으면 그 이하다. 이렇듯 간목을 키우는 환경이 지지에 따라 변화한다. 갑이는 임목이 천간에 있는 병화와 간목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주니 아주 좋고, 그러니까 임목 안에 무병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화의 뿌리도 되고 간목의 뿌리도 되는 겁니다. 아주 좋고, 갑진은 진토의 수분을 함유한 기름진 토양이므로 간목이 자라날 수 있게 되어 최고로 좋다. 갑오는 오화 중에 정화가 있지만 수분이 없고 반대로 갑자는 수분은 충분하지만 병화에 뿌리가 없고 차가운 물이어서 간목이 잘 자라기에 부족하다. 갑신은 수분은 충분하나 신금 중에 경금이 있어 자갈밭을 의미한다. 자갈밭에 뿌리를 내리는 간목은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 임묘진월 봄철의 병화입니다. 봄철 병화에 갑을이 드러나면
임수가 같이 있어야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만약 개수만 있다면 지지에 있어야 한다. 지지의 개수는 자축이죠. 자축. 그리고 진토입니다. 개수가 천간에 나타나 있다면 토는 바람으로 구름을 날려 흩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무토가 나타나 바로 옆에 있다면 무게합이 되어 개수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좋고, 기토가 나타나 습한 바람의 역할로 개수를 극해도 좋다. 가불목이 나타나면 병화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힘든 노력 없이도 열매를 얻는다. 이는 부모와 조상복을 나타남을 의미하며 선대가 쌓아놓은 업적과 재산으로 후손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이다. 봄철 경신금은 나무를 자를 시기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계절도 아니므로 서리가로 여겨져 싹을 시들게 하니 나쁘다. 봄에는 초목이 싹을 발화하고 병화 임수의 도움을 받아 자라날 시기인데, 신금의 냉혹한 서리가 뿌리까지 시들게 하면 이때 뿌리는 조상을 의미하므로 집안을 배반하거나 망한 가문에서 태어난 경우라 볼 수 있다. 또한 경신금은 재성에 해당하므로 돈과 여자로 인해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거나 남의 인생을 망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신앙하며 가불목도 왕성하며 경신금이 가지를 쳐주는 역할을 하여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병화가 왕하면 봄철이니까 막 뻗어나가는 잡풀이나 이런 것들, 장가지들을 쳐내서 제대로 된 나무로 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에 경금이 있으면 경금은 재성이므로 은행 경리 업무에 잘 맞으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된다. 인월 음력 1월, 인월은 병화의 발생지이니 장생지죠. 지지에 임목을 도와주는 오행이 있다면 병화는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지에 임목을 도와주는 오행이면은 수죠. 지지에 수가 있으면, 인월에 지지에 수가 있고 병화가 있다면 병화는 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천간에 가불목이 나타나면 병화에 임무가 있는 것이며, 지지에 개수가 있어 임목을 도와주면 병화의 활동이 왕성해져 더욱 좋다. 금이 많아 목을 극하면 병화는 일은 하되 이득은 없다. 병화의 임무는 초목을 키우는 것인데 금이 초목을 극하니 결실을 보기 힘들어 허무해진다. 이른 봄에 금과 수가 많고 신약하면 술과 여자로 인해 망신당할 우려가 있다. 임계수가 왕성하여 병화의 일주를 극하면 나쁜데, 무토가 있어 임계수를 제어하여 일주를 구해주면 풍족하게 산다. 인월 병화는 앞으로 힘이 점점 강해질 것이므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다. 묘월 음력 2월, 날씨가 따뜻한 봄이 오니 병화는 할 일이 많아지는 때이고, 목은 왕성한 계절을 만나 마음껏 자랄 시기다. 목이 많으면 경금으로 제거해야 하며, 수가 많으면 무토로 수를 제어해 주어야 좋은 구조다. 왜냐하면 이제 묘목도 자체적으로 습이 많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2월도 이제 땅이 녹아서 습이 땅 속에 묻혀서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분이 많은데, 수가 많으면 뿌리가 썩는다는 얘기고, 경신금이나 경신금이 많으면 목이 많은 거니까 금이 있어서 일부 제거해주고 솎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 병화와 관성 임계수가 왕하면 월지임 묘목을 기준으로 서로 상생관계를 형성하니 귀한 사주구조가 된다. 진월, 음력 3월 양의 기운이 점점 오르고 무토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진월은 초목을 마음껏 키울 때이다. 간목이 나타나고 임수가 목을 도와주면 매우 귀한 사주 구조가 이루어진다. 임수가 없고 계수가 갑을목을 상생하면 임수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토가 많으면 간목을 간목의 제어가 필요하고 목이 많으면 경금으로 목을 극해주는 것도 좋다. 기토가 뿌리 내리고 있고 경금이 천간에 나타나면 장사꾼이 된다. 그리고 4, 5, 2월 여름철 병화면은 이제 병화가 가장 힘이 많을 때죠. 여름에는 쉽게 수분이 말라서 없어지게 되므로 간목의 그늘에서 수분이 마르지 않게 되니 반긴다. 임수가 나타나면 땅의 시원한 기운이 하늘에 다 조화롭고 쾌적한 환경이 되니 좋다. 이때 간목이 있다면 시원한 기운이 세상에 가득 차므로 초목이 더욱 더위를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게 되어 성실하고 부유하게 된다. 을목이 나타나 있다면 여름철에 화초가 잘 자라 아름답다. 그러나 사치스럽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이성 문제로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 사주 구조가 잘 이루어지면 약하게 작용한다. 경신금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데 정화가 나타나면 이를 제거하는 사주 구조가 되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직업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을목이 있고 경금이 있다 그런다면 정화가 나타나서 경금을 약한 목을 건드리는 거니까 천간의 이를 제거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름철에 나타난 병화 일주는 무기토가 나타나서 술을 막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임수가 있어서 수가 좀 있어야 시원한 조우를 해결해 주는 거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 무기토가 수를 극해서 쾌적한 환경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물상론을 보니까 이걸 책을 읽어보면 조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조우는 조상떡이에요. 조상떡. 주변에 인떡이고 조우가 잘 맞으면 내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아갈 때 끌어줄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조우가 안 맞는 사람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노력한 것보다는 결과가 작을 수 있고 조우가 잘 맞으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니 또 단점으로는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월 병화의 기운이 왕성하다. 그죠? 지지에 비견이 있으니까 근이 있으니까 걸록이죠. 걸록. 오직 임수를 만나서 맹렬한 화의 기운을 조절해야 좋은 운명이 된다. 임수가 없다면 화의 기운을 제어하지 못하니 사주의 균형이 깨진다. 항상 조우가 되어 좋은 사주 구조가 된다. 이게 조우의 중요성이죠. 항상 조우가 되어야 좋은 사주 구조가 된대요. 경금과 임수가 천간에 나타나고 조우가 되면 사주의 가치가 높아진다. 신금만 나타나고 지지에 수가 뿌리가 있어도 좋은 사주가 된다. 5월 화의 세력이 아주 왕성한 계절이다. 뿌리가 튼튼한 임수와 경금이 조우를 하면 높은 명예를 갖게 된다.
불볕더위에는 인성인 가불목이 많아도 나쁘게 본다. 그죠? 내가 뭔가를 도와준답시고 막 하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죠. 더 뜨거운데 목생활을 해서 화기를 더 높이니까. 미월의 음력 6월 화의 기운이 극도로 왕성할 때이니 조우가 필요하다. 화의 기운을 빼앗는 상관인 미토월이나 건조한 토양이니 임수와 경금의 조우가 필요하고 이를 만족하면 귀한 운명으로 살아간다. 토가 많으면 병화의 기운을 빼앗고 수가 없으면 조우가 안 되니 좋은 사주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 태양인 병화는 가불목이 왕성해 태양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므로 가불목이 많이 나오면 고생을 해도 얻는 소득이 적다. 태양인 병화는 가불목이 왕성함에서 태양빛을 가리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데 나무하고 풀이 많으면 햇빛 그늘진다는 얘기죠. 그늘지는 거니까 햇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므로 가불목이 많이 나오면 고생을 해도 얻는 소득이 적다. 그러면 가불목이 많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다면 경금으로 경신금으로 나무를 쳐줘야지 햇빛이 골고루 뺏기는 하겠죠. 여기에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4, 5, 2월에는 수가 조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수가 있어야 되고 수를 생해주는 경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유술월, 가을철, 정화는 가을철에 서리를 녹여주는 역작용을 하니 이때는 병화가 정화에게 의존하게 된다. 가을에는 정화의 계절이라는 얘기죠. 본래 병화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단독으로 빛나기를 원하지만 도리가 없음이니 정화에게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그러나 정화가 천간에 나타난 경신금을 제거할 힘이 있을 때는 부자로 살아간다. 재성인 경신금은 병이 되고 비겁인 정화는 병을 고치는 약이 된다. 사주에서 병과 약이 천간에 모두 나타나면 아주 좋은 사주구조로 보는데 병정화로 인해 불길하게 작용했던 부인과 재물운이 오히려 좋게 된다. 가을 결실의 계절에 가불목이 없으면 거둘 곳이 없게 된다. 즉 가불이 없으면 병화는 할 일이 없다. 한편 재성인 금의 기운이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래 사주에 있는 결실을 거두는 경우가 아니므로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지에 임묘진이 있고 손상되지 않으면 부자의 운명이 된다. 그러면 거둘 거를 계속 키우는 거죠. 지지에 있으니까. 가을 가불목에 임묘진의 뿌리가 있으면 가불목이 굳건하고 잘 자라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실이 풍성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부자로 산다. 임계가 왕성하여 부득이 무토로서 수를 극한다면 우선은 급한 응급처치만 하는 것으로 큰 재물을 갖기는 힘들다. 6월에 음력 8월에는 정화의 힘이 점점 세력을 갖게 되고 병화의 기력이 약해진다. 정화가 약해지는 병화를 도와야 곡식을 단단히 여물게 하고 고운 빛깔로 익게 만든다. 그러나 병화는 이것을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한다. 이렇듯 정화의 도움으로 병화가 대우를 받다가 술월, 음력 9월이 되면 무덤에 묻혀 완전히 기력을 잃는다.
이때는 이럴 정화의 도움으로 병화의 대우를 받다가 술월은 묘잖아요. 화고니까 고로 들어가기 전 달이기 때문에 병화가 주변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본인이 잘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도움으로, 자식에게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뭐 병화가 그동안에 했었던 게 있으니까 받는 거긴 하겠죠. 병화는 인월부터 6월까지 대우를 받다가 인월부터 6월까지 대우를 받다가 그 뒤 술월부터는 초목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인월까지 보온의 역할만 한다. 술월부터는 병화가 조우를 하겠다는 얘기죠. 신월에 음력 7월 화의 기세가 점점 쇠약해지는 계절이나 아직도 초목이 무성할 때이니 병화는 약하지 않다. 병화는 왕성하고 수도 왕성하면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고 있는 운명이 되는데 그것을 신앙 사랑이라고 한다. 임수가 가불목을 돕는 사주구조가 되면 넉넉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재성이 금이 왕성하여 병화가 약해지면 노력하더라도 이득이 없다. 경신금이 나타나면 정화로서 금을 극하여 병화를 도움을 주어야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신왕한대 재성인 경신금도 강하면 거상의 운명이다. 신왕제왕하다는 얘기예요. 6월 병화가 점점 약해지는 시기이니 병화의 뿌리가 지지에 있고 강해야 한다. 정화는 병화를 도와주면 풍족한 생활을 한다. 임수가 한자 천간에 드러나면 고귀한 운명을 이루고 천간에 임수와 간목이 상생의 관계가 되면 절묘한 사주 구성이 만들어진다. 병화가 약해질 때이니 수가 왕성하면 좋지 않다. 술월은 화의 저장고로서 이제는 묘자리에 묻히는 허약한 시기이다. 토가 천간에 드러나면 태양의 빛이 흐려지니 간목이 토를 극해주고 화를 도와주면 그 귀한 사주 구조를 이룬다. 간목이 없으면 을목도 부득이 사용하나 자체가 약한 목이라 토를 제어할 힘이 약하다. 천간에 무기토가 나오면 간목으로 극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간목의 뿌리가 굳건해야 한다. 단 갑기합이 되면 간목의 작용이 상실되니 나쁘다. 간목이 있고 난 뒤 임수가 간목을 도와주면 귀한 사주 구성이 된다. 이때 임수가 없고 계수가 도와주어야 한다. 계수가 천간에 드러나지 않고 지지에 있기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도와주면 사주가 귀한 사주 구성이 된다. 이때 임수는 없고 계수가 도와주어도 좋다. 그러니까 수가 꼭 임수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수가 천간에 드러나지 않고 지지에만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다. 해자축월의 병화 쉬는 시기다. 날씨는 춥고 눈이 내려서 초목이 자랄 수 없는 계절이니 때를 기다리면서 보온하고 쉰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복이 없고 고난 뒤에 성공이 따른다. 그래서 겨울 병호일주가 사패일이 되는 이유이다. 자신의 기운을 빼앗겨도 보람이 없다. 그러나 지지에 인목이 있으면 희망과 용기가 있는 일주이다. 그렇죠. 내가 키울 씨앗을 갖고 있다는 의미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거죠.
겨울철 감목이 있고 뿌리가 굳건하면 1년 내내 수확한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된다. 다만 겨울에 추위와 습기를 억제하는 무토를 극하면 매우 나쁘다. 만약 감목에 뿌리가 없다면 부자인 척하는 허풍쟁이가 된다. 그러니까 병화 감목이 있는데 여기에 진토라도 있어야 되고 묘가 있어야 되고 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야 부자인 거지. 이게 인묘진이 없다 그런다면 이건 부자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임수를 만나면 이미 수가 왕한 계절에 겨울에 또다시 수가 와서 더욱 춥게 하니 특수한 사주가 되지 않으며 하대받으며 살아간다. 태양은 사계절의 힘이 변화가 없으니 병화일주는 다른 오행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주가 겨울철에 온통 수로 이루어져 있고 병화의 뿌리가 허약하면 수를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미, 개해, 병자, 임진, 해월의 수가 왕한 팔자죠. 그때 병화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특수한 사주구조로 종살결, 수로 쫓아가는 거죠.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서 힘이 약하다. 일지와 시지의 자진이 합비되는데 천간에 임계수가 있으므로 수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천간에 있는 계수 또한 진자해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아주 강하다. 일간 병화를 도와주는 것은 미토 중 정화가 있지만 사주 전체 세력으로 보면 수가 강하다. 해월에 개수가 나타나 천지에 눈보라가 날리는 모습이니 뿌리가 없어 허약한 병화 일주가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의 기운을 거역하지 않는 술, 유, 신 대운이 좋고 미오사 대운은 나쁘다. 미오사 대운은 사오미 대운이라는 얘기인데 사오미 대운 때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살격이 종으로 살로 쫓아가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주변한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겨울에 태어난 병화일주는 무토가 나타나 추위와 습기를 억제하고 가불목이 드러나고 임묘진의 뿌리가 상처 없이 건강하면 좋은 운이 펼쳐진다. 즉 겨울 병화에 갑목이 나타나면 부자의 운명으로 살아간다. 이때 지지에 인목이 있고 상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줄 부자이다. 그러나 갑목에 뿌리가 없을 때는 남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속이 없다. 다만 갑목의 위치가 잘못되면 겨울의 추위를 억제하는 겨울의 추위를 억제하는 무토를 극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므로 나쁘다. 겨울의 조우는 병화와 무토로 하는 거죠. 한여름에는 임수와 경금으로 하듯이. 그러니까 병화의 기운을 담아놓을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월, 음력 10월, 추위가 매서울 때이니 지지에 화의 뿌리가 굳건하면 좋은 사주 구성이 된다. 관성수가 세력을 잡는 계절이다. 수가 많으면 무토로 추위와 습기를 제거하고 갑목이 화를 도와주어야 매우 귀한 운명이 된다. 그러나 목이 많으면 사주가 혼탁해지니 목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흥하고 임수와 갑목이 천간에 나타나 상생부조를 이루면 아주 귀한 운명으로 살아간다. 자월, 음력 11월, 동지 전에 해월의 병화 사용법과 같으나 맹추위가 매섭기 때문에 무토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갑목이 나타나 화를 도와주면 맑고 귀한 사주 구조가 된다. 수가 많거나 목이 많으면 보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만 있어 사주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병화가 지지 인사오미술이 있어 힘이 있으면 겨울에 온기를 보존할 수 있다. 지지에 온기가 있어 사주의 조우가 만족스러우면 풍족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조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신금이 드러나면 겁재인 정화에 도움이 있어야 좋고 무토가 습기만 제거해 주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겨울에 병화는 가불목이 많으면 나무가 병화의 빛을 가리어 땅을 춥고 습하게 만들기 때문에 꺼린다. 이때 경금으로 목을 극해주면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겨울에 다시 한번 볼게요. 겨울에 병화가 가불목이 많으면 그쵸? 겨울에 병화는 쉬는 계절인데 가불목이 많아요. 그러면 나무가 병화의 빛을 가리어 땅이 춥고 그러니까 가불목이 많은 계절이면은 그늘이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땅이 춥고 습하게 만들기 때문에 꺼린다. 이때는 경금으로 목을 극해 주어야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축월, 12월, 축월은 두 점의 양의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때에는 임수를 사용하고 간목으로 병화를 도와주면 귀한 사주구조가 된다. 그러나 목이 없어 왕성한 토를 극해주지 못하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가 왕성하여 추위가 극심하면 무토로 수를 제압하더라도 좋은 사주 구성이 나오기 힘들다. 겨울철에 병화는 자체가 약한데 수가 왕성하여 자신의 기운을 빼앗는 토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여 수를 제거해야 하니 좋은 사주 구성을 이루기 어렵다. 지지의 화의 기운이 왕성하고 을목이 천간에 나타나 임수의 도움을 받으면 절묘한 사주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지지에 많아야 된대요. 축월은 을목이 천간에 나타나 임수의 도움을 받으면 절묘한 사주구조가 만들어진다. 토가 왕성할 때는 토를 제어하는 간목이 필요하다. 이때 경신금이 나타나 간목을 제거하면 매우 나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